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심층적으로 탐험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원은 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그동안 표적 수사를 해왔을까? 그리고 이 표적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중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자, 오늘 오마이TV 스튜디오에 전현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마이TV에 출연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뵙게 돼서 단독 인터뷰에서 영광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대로 보면은 감사원이 그동안 위원장님을 표적 수사 한 10달 넘게 했는데 지금까지 보도대로 본다면은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오는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거죠? 저도 보도와 또 이제 네. 몇 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네. 저에 대한 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네. 감사위원 네. 6명 전원이 음.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문제 없다. 없다. 네.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10달간의 표적 수사 과정 이따가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저항해온 전현희 위원장이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최종적인 공식 네. 결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뭐 사실상 네. 저희 그 법적인 네, 네, 네. 소명에 대해서 음. 네 제가 뭐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보도대로 네, 보면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전현희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 승리한 듯합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기쁜 날이시겠습니다. 네, 사실 네. 10달 동안 사실상 1년 가까운 네. 시기 동안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무척 공포스러웠고 네. 두려웠고 네. 또 때로는 분노했고 음. 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네. 사실상 투사로 변한 네. 그런 이제 많은 감정의 기복을 겪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주장하고 법률적으로 주장하고 네. 또 싸워왔던 그 네네. 부분이 사실상 감사위원들께서 음. 인정하고 제 손을 들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필 귀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정의로운 결정을 해주신 네. 감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이제 전현희 위원장이 그동안 표적 수사에 쭉 저항해서 발언도 해오고 페이스북에 막 올리기도 해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네. 그 중에 그런 대목이 있더군요. 그 과정이 죽음과 같은 공포였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어제 심야에 관련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 보도들도 확인하고 또 낮에 이제 다시 확인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럼 일단 오늘은 그 전 날과는 다른 일종의 죽음과 같은 공포에서 조금은 해방된 그런 날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정말 네. 그 온 머리가 쭈삐쓰는 공포감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음.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뭐 식사도 할 수 없고 잠도 잘 수도 없는 아하. 그런 시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한 게 뭐 구속되면 그게 뭐 최악이겠지. 네. 그 이상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마음을 정리를 하다 보니 아하. 조금 마음이 차분해졌고요. 네. 최악이 구속일 거야. 아. 예,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이제 네. 스스로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공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공포가 이런 공포를 주는 대상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고 네. 이 대상에 대해서 그 불합리라든지 정의롭지 않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오히려 응징을 해야 아하. 되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네. 또 이런 능력을 또 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목표가 생기고 음. 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는
네, 네. 그런 투쟁 의지가 불타서 투사가 예, 된 청년. 사실상 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연호가 묻다를 요 몇 주간 쭉 지켜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참 이 자리가 새롭게 느껴질 듯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성윤 검사장이 당한 이야기, 그다음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당한 이야기, 또 박성재 전 MBC 사장이 당한 이야기, 이걸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당하다가 10달간 비슷한 방법으로 당하다가 이제 승리의 문턱, 사실상 승리죠, 하게 된 전현희 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뻐하지 않을까, 혹은 새로운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우리가 이제 요즘 전현희 위원장 때문에 뉴스로 많이 듣습니다만 참 생소한 조직이기도 할 듯해요. 물론 2008년에 생겼습니다만, 함께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뭘 하는 데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네. 기존의 네. 부패방지위원회 혹은 네. 국가창념위원회라는 조직과 네, 네, 네.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네. 그리고 행정심판을 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세 개 기관이 합쳐서 하나로 된 기관이고요. 네, 네. 하는 주요 업무는 부패 네. 방지 업무, 그리고 국민 민원 해결 업무, 네. 제도 개선 업무, 행정심판 업무,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하. 쉽게 얘기하면 부패 방지 기능은 일종의 검사 기능, 네, 네. 그리고 고충 민원은 국민들의 변호사 기능, 아하. 행정심판은 국민들의 판사 기능, 이 법조 3륜이 네. 국민들을 위해서 권익을 아하. 구제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야, 우리 위원장께서도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네.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사실은 뭐 국회의원도 2번 하셨고, 치과에서도 하셨고, 이제 변호사도 하셨고, 지금 이제 위원장이시기입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난 10달 동안 감사원의 표적 수사를 받아왔는데, 어제 바로 이제 감사원에서 전원위원회가 네. 열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회가 열렸죠. 거기에서 지금 들려온 소식은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은 이 언론 보도 말고 별도로 뭘 공식적으로 뭘 받은 게 있습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 측으로는 네. 공식적으로 아직 받지 아직 받지 않았고요. 않았군요. 대략 뭐 일주일이나 10일 이후에 그 네. 결과가 공식적으로 그렇군요.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제 저녁 거의 9시까지 네, 네, 네. 감사위원회에서 음. 굉장히 경론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온 결론을 많은 언론 뭐 기자님들이 보도를 한 내용을 네. 이제 제가 종합을 해서 네. 그 내용을 이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또 감사원에서는 어젯밤부터 보도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또 오늘 배포를 했더라고요. 자, 아까 보도 자료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보도 자료는 뭘까요? 어제 최초로 나온 그 네. 기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네. 이제 감사 결과가 부결됐다. 그 음. 말은 이제 저희의 모든 내용이 면죄부를 주어졌다. 네, 네, 네. 그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원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음. 이 취지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한 것은 네. 감사원장이 표결에 참여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사원장은 감사원법 운영 규칙에 네. 따르면은 감사원장이 제 아하. 사건에 대해서 음. 불법 감사를 개시하게 한 당사자고, 네, 그리고 네. 또 공수처에 이제 수사가 고발이 되어 있는 그렇죠. 당사자이고, 네. 또 권익위에 감사원장의 관사에 관한 그 국고횡령 의혹에 관해서 네. 1억 4천만 원 정도, 아.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에 지금 신고가 돼서 권익위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에 감사원장은 감사원법에 규정이 된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은
감사 이 입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제척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져서 네. 사실상 3대 3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감사원장은 표결에 참여를 했다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감사원에서는 네. 감사원장 표결에 참여했다라고 음. 보도 자료를 낸 네. 거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보도 자료는 이제 그 이 사안의 본질, 예, 전현희 위원장 조사해봤더니 별로 문제 없다. 예. 이 사안의 본질과는 다른 네. 그런 네, 내용이라는 형식적인 거죠. 부분에 네네네. 대해서 일부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네. 취지로 한 그렇군요.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네. 그런 비의혹에 관한 아하. 감사 결과가 감사위원 6명, 원장을 네. 제외한 6명의 만장일치로 부결돼서 네. 불문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문.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 아하. 사실상 무혐의 네, 결정을 네.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유. 어쩌면 이제 위원장님께서 입장에서 매우 다양스러운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공식적인 이 문건으로 이게 이제 전달되는 게 아까 이제 한 열흘 후쯤이라고 얘기했죠. 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보면 그 동안에 열 달에 걸쳐서 표적 수사가 여러 가지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표적 감사가 그것이 이제 정말 표적 감사였는지 아니었는지 이 본질을 이제 위원장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번에 감사위원회에 올라간 게 이제 네. 저의 개인적인 네. 비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뿐만 아니라 음흠. 저를 표적 감사를 하면서 네. 저에 대해서 위법 부당한 사유가 이제 감사 결과 나오지 않으니까 네, 네, 네. 감사원 조사관들이 음. 위원장에 대한 비의혹에 대해서 네. 풀어라. 음. 그거를 이제 너네 직원들이 불면 직원들에 네. 대해서 좀 아하.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아하.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여러 가지 강압 감사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감사를 해서 직원들이 이제 제대로 협조를 안 하고 저의 비의혹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니까 네. 감사원들이 직원들에 관한 비의혹을 캐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서 별건 감사를 한 별건 거네요. 감사를 한 거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 부분이 이번 네. 감사위원회 결론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 10명의 권익위 직원이 음흠. 감사위원회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는데 위원장의 개인적인 비의혹이 없다 하더라도 네.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이제 음. 사소한 실수라든지 그런 네. 이제 밝혀진 비의혹에 대해서는 음. 기관장이 위원장이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관 경고를 내린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네, 있었고요. 그래서 그 그렇군요. 부분은 실제로 내용을 받아봐야 음흠.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전현 위원장에 대한 감사였지 않습니까? 네, 자,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된다면 사실상 표적 수사라고 판명이 나는 건데, 네. 자, 이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당연히 네. 그 표적 감사 수사를 사태를 압박하기 위한 저는 이게 이제 불법 네. 직권남용 감사라고 보고 공수처에 네. 수사 요청을 했는데요. 네, 네. 지금 감사원에서 이제 저에 대한 뭐 아무런 비의혹이 없고 위법성이 네. 없다라고 결정이 난 부분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네. 저에 대한 불법 감사를 아하. 벌인 당사자들의 네. 위법성을 네.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보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네. 불법성에 대해서 음.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이제 사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직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 감사가 불법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이번 감사원 결과에서도 확인이 된 셈이지만 네. 네. 공수처 수사에서 이 사실이 확정이 되고 재판에서 확정이 되면 네. 이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도 불법 감사이고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네. 직원들과 함께 네. 법적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원장과
그다음에 사무총장 고발을 하고 또 관련자를 고발했는데 이 수사는 공수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수처의 고발 조치는 지금 민주당에서 네. 한 5회 정도 네. 고발 조치를 했고요. 음. 또 제가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공수처에서 참고인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공수처가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음. 아주 공수처의 전 역량을 투입하다시피 하면서 네. 조사 수사를 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음. 공수처에서 이번에는 네. 제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네.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고발당한 사람 중에 한 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분이 어제와 오늘의 이 관련 보도들, 전현희 위원장 문제 없다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또 이 감사위원들의 그런 결론에 대해서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반발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음흠. 감사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 감사위원들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네. 항의하고 또 거세게 반발했다. 네. 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만약 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음. 사무총장이 사실은 네. 감사위원회 멤버는 아니지만 음. 이제 사무국 일원으로 참석했을 그렇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권익위도 똑같이 전원위원회라는 음. 그런 회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무국 직원들은 음. 회의에 와서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지 네. 전원위원회 위원들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끼어들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네.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감사위원들에 대한 음. 그 심의에 방해를 하는 네.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 심의를 방해하는 그 행위가 음. 사실상 자신이 고발되어 있는 네. 그 사안에 대해서 네. 여기서 이제 권익위원장이 무혐의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고 결론이 내어지면 네. 자신의 고발건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를 하기 위한 아하. 그래서 감사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해서 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이런 의도로 했다고 보여지고요. 아하.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그러네요. 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거는 네. 헌법상 중립 기관인 음흠. 그런 감사원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네. 네. 일종의 헌법 문란 행위로도 볼 수 있다. 헌법 그럼- 문란행위다. 예,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제가 네. 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지금 이제 감사원장은 최재해,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유병호인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분노를 했다, 반발했다, 막 이런 이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이분이 감사원의 지금 제2인자로 불리는데 보도 같은 걸 보면 실질적으로 1인자 같기도 해요.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에서부터 참여했고 윤석열 이 정부의 우중을 잘 읽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 이분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병호 이 사무총장이 그간의 일반적인 사무총장과는 조금 다른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정부 들어서 네네. 소위 권력 기관인 법무부, 검찰 네. 그리고 또 감사원 네. 그리고 또 국정원이라든지 음. 경찰 이런 권력 기관에 대한 네. 이런 이제 대통령의 그 장악력 이런 게 이제 그 어느 정부보다 네, 굉장히 네, 높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 수단이 대부분 자신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네. 최측근을 그 아하. 이제 기관의 네. 사실상 책임자로 이렇게 임명하는 네.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 어느 정권보다 이번에 최재 감사원장이 국회에서도 네. 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아. 이렇게 발언을 했고 음. 또 그래서 사실상
정치적 중립성을 음.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네. 국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은 그렇죠. 적이 있습니다. 음. 근데 실제로 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런 이제 저 같은 네. 기관이나 뭐 방통이나 음.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네. 사실상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음. 압박을 가하는 네. 그런 모양새를 감사원이 수행을 그렇죠.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음. 사실상 좀 특히 이제 그런 것을 가장 앞장서서 실행한 분이 음. 이제 사무총장으로 유병호 보이고 사무총장. 실제로 또 지난번에 언론 기사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네. 그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인가요? 네. 그분 이관섭 음. 수석이랑 이런 문자를 아. 주고받는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 네. 포착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과도 소통하는 이런 음. 부분을 볼 때에 네. 이 부분이 사실상 네. 감사원의 실세로 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현희 위원장께서 당하신 이른바 그 표적 수사,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불법적인 방법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총괄하고 직접적으로 감사를 한 파트가 어디냐가 또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속 부대라고 불리는 이른바 타이거파가 있다. 타이거파. 타이거파. 근데 이 파가 위원장에 대한 이 감사도 직접 한 겁니까? 제가 유병호 총장의 타이거파가 누군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타이거파나 언론 보도를 보면 네, 그 유병호 사무총장과 뭐 음, 감사 철학을 같이 하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돌적이고 굉장히 음. 적극적으로 일종의 행동 대장처럼 활동하는 그런 이제 감사원 조사국 직원들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권익위를 조사한 감사원은 음흠. 감사원 특별조사국 네, 네, 직원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 감사, 이제 특정 음. 감사를 한 거라 그분들이 뭐 일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뭐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네. 가능성은 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표적 감사가 아까도 얘기한 불법 감사 이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페이스북에도 그런 주장하셨습니다. 불법 디지털 포렌식 이런 것들도 동원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 감사, 불법 감사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아까 감사원장, 사무총 이런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표적 감사가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에 대한 이 사태 압박이 네.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음. 바뀌면서 네, 제가 이제 지난 정부에 임명이 됐지만 그렇죠. 부패 방지 권익위법은 이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을 네, 하고 네, 임기와 신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음, 기관은 정권과 상관없이 네, 주어진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음, 임기를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새로운 정부가 들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음, 권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은 네, 이 국무회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음, 그래서 사실상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신호로 사실상 네, 뭐 총리실이라든지 또 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네, 이런 여건에서 음, 사태 압박이 사실상 총공세가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러한 와중에 또 사태를 압박하는 감사원 표적 감사가 시작이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사실상 저희 사태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네, 그런 표적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러한 표적 감사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그런 이제 이 사퇴하기를 바라는 그런 음, 의지에 따라서 뭐 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음, 적어도 그런 의중을 반영됐다. 반영을 한 음, 감사라는 그런 생각은 음.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임명은 누가 하는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죠. 거죠. 네. 대통령. 감사원장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그렇죠. 것은 똑같은데요. 네. 권익이랑 똑같습니다. 음. 근데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사퇴 압박이 전혀 없거든요. 음. 그 이유를 국민들께서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국정 운영 주연 기관으로 네. 이 정부의 코드를 맞추고 음. 그리고 또 이 정부가 바라는 네, 바를 네. 행동 대장처럼 이런 감사를 앞장서서 수행을 하니까 이 지금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똑같은 권익위와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그 어느 누구도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네요.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음. 왜 감사원장은 예외가 되었을까? 이 아하. 부분에 사실상 네. 이런 모든 의문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됩니다. 인물 탐험 체제 감사원장을 언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행동부장이 될 정도가 돼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이러한 표적 감사, 그다음에 불법 감사, 이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면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야 되겠네요. 어떻게 봅니까? 법적인 책임까지는 음. 그는 이제 사실관계나 뭐 네. 지시 여부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는 음.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네, 네.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음흠. 그리고 또 이런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상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음흠. 또 대통령께서 말한 공정과 법치 네. 그것이 사실상 그 반대로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대통령께서는 네. 정치적인 책임은 지실 정치적인 문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10달 정도 계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한 5달 정도 됐을 때 이거 뭐 내부적으로 좀 해봤더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중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런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정무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적 수사, 불법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면 임명권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은 피할 길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대통령께서 네. 늘 법치주의를 음. 말씀하시고 네. 공정과 상식을 말씀을 네, 네, 하시고 네. 계십니다. 음. 그래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임기를 보장을 하는 것, 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 이것은 법치주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정해져 있는 법률의 규정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공정이고 네.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부응을 하려면은 네. 당연히 임기가 정해져 있는 네. 그런 기관장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라든지 다른 정부 네. 부처의 음. 그런 이제 분들께서 네. 그게 아니고 대통령실의 분들께서 그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표현한다면 네. 당연히 대통령께서 그거는 맞지 않다. 음. 법치주의를 지켜야 된다. 네.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시절에 임기를 지켜야 된다. 네.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후보 시절에도 네. 이 기관장에 대한 네. 전임 정권에 임명된 기관장들도 이런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내용에 따라서도 네. 이런 핍박을 받고 있고 임기 중에 사퇴하라는 그런 이제 압박을 받고 있으면 네. 그거는 틀렸다. 음.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내가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이 기관장들, 권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 임기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분의 말씀에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사실상 방관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보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러시지 않으실 거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의 결과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네. 네. 문제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핍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표적 수사의 감사에 저항해서 10달간 치열한 싸움을 펼쳐오셨는데 그동안 싸우시면서 나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유병호 사무총장과 싸우고 있는가? 체제 감사원장과 싸우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결하고 있는가?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저는 원래 제 성격이나 네. 이런 게 굉장히 합리적인 온건한 네. 성품이고 네. 사실 투사형은 아니다라는 음. 그런 이제 평가를 네. 받고 있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음흠. 뭐 하나 불의에 대해서는 네. 타협하지 않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의롭지 않다 이럴 때는 그렇게 이제 싸우는 이런 거는 제가 변호사 시절이나 네. 여태도 이제 그런 일은 많이 해왔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 핍박이라는 그리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네. 사실상 제가 투사로 바뀌었다. 그런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싸우는 대상이 그럼 누구냐? 음. 특정한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음.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대상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또 부당하고 음. 또 실제로 이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공정이라든지 법치주의가 네.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네. 제가 그 당사자인 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거기에 저항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정말 우리의 고귀한 가치가 무너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제가 그걸 직접 직면한 당사자로서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아,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 대표님께서 네. 저와 같은 위치에서 당신 지금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임기가 있지만 물러나라. 그리고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감사해서 자리에서 비켜나라. 이러면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런 저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그렇게 불이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무서우니까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비겁한 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법과 원칙, 법치주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네. 그런 가치가 지켜져야 된다. 음. 그래서 뭐에 대한 대항이나 거기에 대한 싸움보다 네.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6월에 들어섰습니다. 6월 하면은 이제 60항쟁. 예,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막 나섰던 그런 건데, 1980년대 청년 시절을 이제 보낸 분으로서 대학생 전현희는 이렇게 불의를 보면 어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투사 음, 자체는 아니었고요. 음, 네, 이제 대학 시절에 네. 그 이런 군부 독재라든지 음, 그런 그 정의롭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네. 저도 목격하고 아, 또 거기에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저항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고 그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뭐 사실상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이런 분들처럼 길거리에 나가서 싸운다든지 네. 그런 직접적인 그런 투쟁은 솔직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부분은 네. 저도 그때 당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관악에서 이제 예과 2년을 보냈는데요. 네. 그 1, 2학년 동안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들을 많이 함께 했었고요. 네. 그래서 마음에는 늘 음, 그런 불타오르는 정의감과 네. 또 미안함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치과의사로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치과의사로서의 그런 학업에 네. 또 좀
열중을 한 이제 그런 대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지만 늘 사회적 약자와 정의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역할을 하고 네.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늘 제 네.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거리의 투사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예,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어서 거리의 투사가 되었어요. 아까 그 우리 사진 준비한 게 있는데 1인 시위를 하셨더군요. 감사원에서. 자,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거. 특히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이 장관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네, 이제 대학생 시절에도 네. 용기 내지 못했던 네, 네, 그런 투쟁 의지가 이런 이제 제가 뒤늦게 네. 그런 이제 투쟁 의지를 음. 책임감, 사명감 때문에 이제 아. 그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네. 감사원 앞에서 이제 피켓팅 시위를 이제 네. 제가 했었는데 네. 뭐 사실 굉장히 좀 음. 쉽지 않은 그렇죠. 결정이었죠. 네. 근데 하게 된 거는 네. 감사원의 제가 생각하는 그 불의와 그 조작 감사, 네.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요. 또 무엇보다 그 불법적인 감사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권익위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좀 저에게만 시선이 집중되고 우리 직원들에게는 네. 사실상 너무나 억울한 네. 피해자들인데 네. 희생양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음. 의문을 갖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네, 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피해자로 네. 있다. 네. 그래서 불법적인 감사에 대한 이 피해자인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아하. 그 감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음. 좀 주목을 받게 하면서 거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아, 그런 그것을 깊은 뜻이셨군요. 예, 그 내용으로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담은 피켓팅을 그래서 아까 그 했습니다. 피켓을 보면은 밑에 네. 하단에는 네. 직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권익위 네. 직원 징계 철회하라. 예. 아, 그런 네. 뜻이 있었군요.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네. 요것만 주목했는데 진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예. 하단의 의미가 새롭게 네. 그 다가오네요. 내용이 제가 좀 알리고 싶었던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투사가 된 전현희. 저 1인 시위의 모습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전원위원회를 할 때 나 가겠습니다. 거기 참여하겠습니다. 사실 전원위원회 그 감사 심사 과정에서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당차게 또 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장관급 인사로 그런 자리에 간 게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직 장관급 인사로는 최초라고 최초입니까? 하고요. 감사원이 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네. 기간 내내 네네. 제가 좀 직접 감사를 받겠다. 아. 감사원이 조사관들이 우리 네. 직원들만 뭐 수십 명을 계속 조사를 하면서 네. 직원들에 대해서만 위원장이 뭐 불법으로 뭐 지시한 거 없냐, 네네네. 뭐 자료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감사원에 제보를 한 내용이 권익위원장이 비의혹이 있으니까 네. 이것을 조사를 해라라는 네. 취지의 제보 내용이었고 아하. 또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감사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에 대해서 감사를 하러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저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괜히 애꿎은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거나 네. 괴롭히지 말고 감사원의 감사 목적, 표적인 위원장에 대해서 바로 좀 조사를 해라. 직원을 그만 괴롭혀라. 이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게 요청을 했는데 네. 감사원 조사관들이 저를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계속 네. 조사를 해달라. 내가 조사를 받겠다. 나를 조사하면 그 네.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될 네. 거 아니냐. 네. 근데도 조사를 하지를 않고 아하. 사실 감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는 감사원이 직원들을 뺑뺑 돌려서 이제 외곽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네. 감사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저에 대한 그 입장과
저의 소명이 이제 그 감사 결과에 네. 당기지 않으면은 완전히 왜곡된 그렇죠. 감사 결과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네. 감사위원들에게 제가 이제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음. 제가 좀 소명을 좀 할 기회를 달라. 아. 그래서 제가 그 감사 조사관들이 음. 조사한 거에 대해서 제가 네. 저의 소명과 변론을 하겠다. 아하. 그랬더니 이제 정말 다행히도 감사위원들께서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네. 그런 연락이 와서 이제 음. 감사위원회 전원위원들이 네. 참석한 자리에서 소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뭐 다시 들어봐도 참 황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특히 전현희 위원장을 표적으로 해서 감사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직접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음. 제가 계속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을 하니까 권익의 실질 감사가 종료한 이후에 제가 이제 그때 국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감사원 이제 사무국에서 조사관들이 네. 그러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특정 일정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네. 근데 그 일정이 마침 제가 공식 일정이 있어서 네. 도저히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일정인데 그걸 한 2번 정도 이제 일정을 줬어요. 네. 2번 다 제가 이제 공식 일정이 있어서 네. 도저히 조사 불가라 아. 다른 일정을 달라라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도중에 감사를 종결하고 저를 수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감사 아.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네. 근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실무적으로는 뭐 유병호 사무총장이나 최재 감사원장이 뭔가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정무적 책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위원장을 꼭 그렇게 반드시 미워해야 되는 그런 관계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제 사별하셨습니다만 그 남편분과도 윤석열 대통령과도 또 인연이 있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제 이제 네. 작관 남편과 네, 네,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같은 지청에서 근무를 검사로서. 네, 검사로서 아하. 그래서 같은 특별 이제 음. 특수부 검사로서 서로 네. 이제 굉장히 선후배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같은 지청에 근무를 할 때 가족끼리 네. 만나고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윤석열 네. 검사님을 이제 같이 음. 만난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BBK 특검을 네, 이제 네. 맨 처음에 시사했을 때 네. 윤석열 이제 당시에 특검 팀장인가 네, 네, 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아.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아주 밀접한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상당한 인연이네요.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굉장히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어쨌든 당은 달랐지만 대통령 음. 그때에 뭐 그래도 사실상 뭐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네. 그분께서도 그러실 거다 생각을 했고 또 그분이 검찰총장이 되셨을 때도 네, 네, 네. 뭐 제가 화분도 보내드리고 아. 전화도 드리고 네. 축하드린다고 말씀도 드리고 사실상 친하다고면 아주 친한 그런 관계였다고 그럼 좀 볼수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좀 해보시 그랬어요. 이제 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처음에는 좀 네. 믿기지 않는 그렇겠네요.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인연이 있다면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그런 생각을 뭐 살짝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거고요. 또 자, 공적인 관계는 공적인 관계니까. 지금 믿기지 않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표적 감사가 이게 별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그 표적 감사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믿기지 않겠다는 표정이 나오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사실 막 보도가 됐을 때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현희 위원장은 출근을 잘 안 한다. 뭐 몇 %라고 그랬죠? 그때 보도가 됐을 때 단 5%만 출근한다. 이렇게 TV조선에서 보도가 됐죠. 자, 이 믿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 내용 중에도 왜 전현희 위원장이 이렇게 근태가 이게 안 좋나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 중 하나. 자, 진실은 어땠던 거예요?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믿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일벌레 일중독인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렇죠. 새벽부터 밤늦게 자정까지 네네네. 때로는 뭐 12시, 1시, 2시까지 일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네. 그런 위원장이 네. 그런 근태 문제로 감사를 네. 받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음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네,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 5%만 출근했다는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사 제목에 보니까 감사원발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원이 무슨 자료를 제공을 한 것 아하.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음. 그 근무지가 5%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 네. 95%는 뭐 어디서 놀고 먹는지 음. 모르겠다. 네. 확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관련 자료에 의해서 음. 뭐 인사혁신처라든지 행안부 네. 관련 그 출퇴근 관련 자료에 의해서 네. 어느 지역의 몇 프로, 뭐 세종의 몇 프로, 음. 서울의 몇 프로, 네. 지방의 몇 프로 음. 이렇게 해서 그 퍼센트를 확인을 하면 네. 100% 출근한 것이 증거 자료에 의해서 다 확인이 아하. 됩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완전히 허위 보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민사, 형사 또 방심이 이런 모든 조치, 법적 조치를 다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아하.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더 엄한 책임, 법적 책임을 그렇군요. 물을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페이스북에 지난 3월에 올린 거 보니까 세종에 33% 출근했고 서울에 55% 출근했고 나머지는 전국 지방 민원 현장으로 출근해서 100%다 근무가 확인됐다. 그런데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단 5%만 출근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건데 참 황당하셨겠어요. 네, 그 보도를 한 앵커께서 네. 모두의 이제 네. 머릿말에 5% 출근지가 확인됐고 나머지 95%는 확인이 안 됐다는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를 저희 TV조선이 뭐 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시면서 네. 보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에 참으로 충격적인 네. 오보를 아하. 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충격적이다. 음. 그리고는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네. 자, 요 보도 때 네. 사실 이제 첫 보도가 나오면 또 이제 TV라는 매체라든가 이런 거 우리 또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야, 저거는 저 정도는 기자가 확인하고 썼겠지. 그래서 사실로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 보도가 나갔을 때 지인이나 친척이나 주변인들이 걱정하는 뭐 문자, 카톡 이런 거 좀 왔겠어요? 모두들 코웃음을 치시죠. 걱정하면서도 아니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허. 명백히 그렇지. 그 보도가 허위다. 네네네. 내가 뭐 위원장을 잘 아는데 네. 이 뭐 오바 이제 그 초과해서 근무했으면 근무했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근태가 네. 문제가 있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네. 저를 아는 대부분 기자분들도 네. 그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거를 그 보도를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위원장에 대해서 다 아는데 저를 네. 잘 아는 네, 기자들께서 네, 네. 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그렇게 자,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TV조선에 대한 민형사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미 제기를 들어갔고. 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고 사실 이제 언론하고 이렇게 송사가 되게 되면 뭐 굳이 이거 뭐 끝까지 가야 되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나중에 뭐 이렇게 흐물흐물 되는 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건 참으로 충격적인 오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서 좀 끝까지 가실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언론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네.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웬만한 오보에 대해서는 오. 그냥 제가 언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네. 거의 대부분 이제 음. 넘어갔고요. 문제를 제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하. 뭐 심지어 감사원 감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특정 보수 언론에서 네. 상습 지각을 했다. 어. 그런 이제 감사원발 이런 이제 그 제보를 바탕으로 네. 기사를 해서 저를 엄청난 이런 대국민 망신을 시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기자에 대해서 엄히 항의는 했지만 법적인 소송은 제기를 네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보수 언론에 뭐 제가 뭐 네. 이 권익위 직원에 대해서 미역국을 내리치면서 협박을 했고 뭐 압박을 했다 뭐 네. 이런 취지의 또 그런 어. 기사도 정말 어이없는 허위 네. 보도가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제가 엄히 항의는 했지만 사실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네. 5% 출근지 확인 이 기사는 네. 너무나 명백한 아하. 그 TV조선 앵커의 표현에 따르면 충격적인 네. 그런 보도라 그래서 이 보도에 달린 댓글이라든지 네. 그런 게 뭐 어마어마하게 저를 비난하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뭐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놀고 먹었냐 세금 다 뱉어내라 네. 뭐 진짜 물러나라 뭐 이런 이제 제가 차마 입에 표현하지 네, 못할 네, 그런 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그랬겠네요. 네. 또 뭐 그걸 그대로 받아서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네. 그대로 사실 기상사실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 네. 방송이 잇따르고 보수 커뮤니티에도 사실상 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세금충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 비난을 하는 그래서 그 저에게 정말 일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그러네요. 겁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네.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도 그렇고 권익위원장을 하는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네. 밤잠 아껴가면서도 네네. 국민을 위한 권익 구제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제 네. 유일한 보람이었고 또 권익위원장이 되면서 국회의원 시절에는 제가 뭐 하이힐도 신기도 하고 구두를 신고 다녔는데 현장 쫓아다니느라 거의 운동화를 신고 다니거든요. 네. 그만큼 발로 뛰면서 열심히 네. 일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아. 정반대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요. 이거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네. 진실을 밝혀내고 법적으로 옹징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용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충격적 오보가 지난 1월이었어요. 네, 이제 5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충격적 오보를 한 TV조선은 사실이 이게 다르구나. 본인들도 이제 알게 되었을 텐데 뭐 사과나 이런 표명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 오보에 대해서 네. 정정 방송이라든지 네. 그 책임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한 네. 사과나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현희 스타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만한 1인 시위를 하고 감사원 전원위원회에 나를 불러달라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고 TV조선의 충격적 오보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전현희 스타일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말이죠. 이제 내부 마음에서는 아유 그냥 좀 타협하지 뭐. 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되나. 탈모 현상까지 왔다고 페이스북에 써 놓으셨던데 그렇게 내부적인 타협 그런 움직임이 마음 한켠에서 늘 있었을 듯합니다. 저도 왜 그런 네, 갈등이 네. 없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저는 겁 많고 네. 또 뭐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여려 보이는 네, 그런 점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음. 주관과도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공포를 느끼면서 음.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로 탈모 현상도 오고 구안화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그 입이 돌아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내려놓고 그냥 그만두면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려놓으면 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안해지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에게 네. 이런 압박이나 그런 그 강압에 굴복을 해서 네. 그만두게 되면은 네. 그거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잖아요. 좀 비겁하다. 그래서 이 길이 죽을 길이지만 네. 그래봤자 구속이지 않겠냐. 음. 설마 내가 죽겠냐.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잡으면서 네.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자. 네. 등 뒤를 보이지 말자. 그리고 뭐 내가 하는 일이 네. 옳은 일이고 이게 법과 원칙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네. 지키고 공정성을 지키는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무섭지만 하자. 음. 그래서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네.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그런 느낌을 네. 가지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공포스러워요. 아. 27일 남았지만 매일매일 오늘도 네. 무사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네. 지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막 전화가 오거나 뭐 모르는 이제 분들이 뭐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어디서 이 뭐 네. 검찰에서 전화가 오나 아니면 특수한 이런 기관에서 오나 네. 뭐 이런 게 가슴이 찰랑찰랑하고요. 아. 지금도 무섭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 도망치지는 않겠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느새 그래서 투사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인하거나 이게 엄청나게 또 힘이 세서 투사가 된 건 아니고요. 네. 무서워하면서 투사가의 길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걷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그동안의 뉴스 보도들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전현희 위원장의 내면에서 일었던 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건 드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마이TV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전 MBC 사장이나 그리고 검사장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독립성이 침해가 되니까, 그 기관의 독립성이 침해가 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간 현재 이 시간에도 다른 기관장들, 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너는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고통을 받는 다음 차례는 누구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음 차례는 KBS 사장이다, MBC 사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 기관장들에게 그걸 당했던 분으로서 이겨내고 있는 분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이 기관장이 네. 임기를 지키는 것이 그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업무의 독립성을 지키는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지만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기관장의 임기를 지키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네. 그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분들 또 뭐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뭐 그런 공영방송의 사장들이나 또 방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네. 전임 정권에 임명되었다는 그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아하. 오히려 전임 정권에 임명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법적인 임기를 보장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네. 그 기관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네. 우리 그 또 그런 다른 기관장분들께서 네.
죽기야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당당히 맞서면은 네. 본인만 그런 이제 음. 그런 당당한 그런 의지만 있다면은 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네. 저도 응원하고 또 음. 힘내시기를 아, 그렇군요. 예, 바랍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그 예상 질문에 권익위원회 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정말 가장 큰 성과를 이루어내셨네요. 임기를 지키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독립기관으로서 소중한 것인지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현희 스타일에 빠져들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성과, 그다음에 또 이제 미진했던 것 등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이런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싶어요. 벌써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자, 근데 아까 그 쭉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상당히 그 가슴에 다가왔던 게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나 때문에 직원들이 별건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그 직원들 중에 일부는 또 직원의 가족 중에 일부는 이 방송을 지금이라도 또 나중에라도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직원과 그 직원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요. 제가 그 감사를 받으면서 네. 사퇴를 하는 것이 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유일한 네. 부분이 네. 바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음. 저에 대해서 표적 감사가 들어왔는데 음. 저 하나만 물러나면 네. 직원들이 그러한 이제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네. 이 생각에 너무나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좀 가장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결과도 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비의혹이 이제 사실상 다 네. 사실상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네. 우리 직원들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네.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에 따른 뭐 네. 징계라든지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텐데요. 음. 이 부분은 이제 이 불법적인 감사에 대한 별건 감사로 이제 아까 네. 위법 수집 증거로 이제 그것도 불법적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다투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를 할 생각이고요. 네. 제가 하여튼 계속적으로 함께 네. 법적 투쟁을 하면서 네. 반드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명예나 그 책임에 대한 네. 그런 원상회복을 제가 네.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권익위 직원들한테 네. 정말 미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고마운 것이 네. 다른 기관에서는 이제 네. 이렇게 감사를 받는 동안 기관장에 대해서 좀 물러나라든지 네. 좀 또 안 좋은 그런 얘기도 많이 또 직원들이 네.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권익위에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네.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뒤에서는 그런 얘기를 네. 했는지 네.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직원들은 없고 네. 늘 응원하고 아하. 위원장이 힘내라 이런 말씀을 또 저한테 해주신 네.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직원들 덕분에 제가 또 힘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고맙고 직원들한테 존경하고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이제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야, 전현희 위원장이 과연 이런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라고 조마조마하게 그동안 지켜봤던 국민들, 오마이 TV 시청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아까 이제 우리 네. 대표님께서 네. 그동안 좀 안 좋은 소식만 듣다가 오늘 이제 네, 굉장히 뭐 축하하고 승리의 소식. 예, 승리의 소식을 해주셨다 했는데 네. 저도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음. 국민들이 힘들어하실 텐데 네. 이런 뭐 작은 승리의 소식이라도 알려드려서 저도 이제 굉장히 감사한 아하. 마음이고요. 네. 그렇지만 또 뭐 어떤 분은 거의 처음으로 이제 네. 그 좀 듣는 그런 승리의 네. 소식이다. 네.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이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든 지금은 저는 사실상 뭐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네. 앞으로 또 최종적인 감사 결과가 나올 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기간에 대한 뭐 경고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서 네. 그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사실은 이제 제가 퇴임 이후에 네. 지금 현재 공수처에 음. 고발 조치가 되어 있고 네. 또 감사원장이나 그 사무총장이나 또 이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음. 이 불법에 가담한 정의롭지 못한 이 음.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반드시 아. 응징이 필요하고 음. 법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네. 정의가 진짜 승리하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음. 제가 계속 투쟁을 하겠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우리 전현희 위원장께서 2017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썼더라고요.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이런 제목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명은 나보다 조금 덜 가진 사람들을 위해 현실의 벽에 짓눌려 신음하는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길이 나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네요. 그동안 치과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까지 다양한 도전을 해 오셨는데 특히 이번에 위원장을 하면서 더욱더 단단해진, 더욱더 풍성해진, 더욱더 깊어진 전현희를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해집니다. 이제 6월 27일 날 임기 마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6월 27일까지 지금 이제 약 20여일 남았는데요. 네. 저는 마지막 한 달, 두 달이 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거의 네. 뭐 하루도 빠짐없이 행사하고 네, 현장 네, 네. 방문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왔고 지금 네. 또 이제 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나 선관위 네. 자녀 채용 비위 의혹 등 음. 이런 이제 조사들도 네. 앞두고 있는데요. 네, 네. 유종의 미.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어떤 분은 마지막이니까 좀 쉬어라 이러는데 더 치열하게 열심히 일할 거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권익위원장으로서 마무리하고 유종을 미를 거두는 여기에 집중을 할 거고요. 네. 앞으로 뭘 할지 어떻게 할지는 네. 한 달 후에 고민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오마이 TV가 초청하면 좀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남짓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전현희,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전현희와는 또 다른 깊어진 전현희, 단단해진 전현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응징하는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전현희 위원장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말씀 있었죠?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시대가 우리의 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면 좋을 듯합니다. 전현희 위원장과의 이 심층 인터뷰 이거는요 일요일 밤 10시에 녹화 편집이 됩니다. 오늘 생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다시 들어도 좋겠고요. 야, 정말 힘이 난다. 이렇게 힘나는 방송을 언제 우리가 또 들어봤던가.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봐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마이 TV
늘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담대한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밑에 지금 전화번호 있죠. 10만인 클럽 가입, 자발적 유료화를 나는 내겠다. KBS TV 그 시청료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모토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불의의 현장, 여러분이 느끼시는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모든 시민은 기자다. 여러분도 전현일일 수 있고 여러분도 불의에 싸워서 승리하는 응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잘 이겨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전현희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